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윤미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시술의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주로 리프팅을 하러 왔어요, 색소를 없애러 왔어요, 이렇게 주된 관심사를 말씀하시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문제를 교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 장벽이 깨져 있거나 진피의 혈관이 붉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먼저 개선시키기를 권유드립니다. 정말 아주 건강한 피부에 점을 몇 개 빼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면 정말 간단하겠지만, 대부분 피부과를 내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0, 40대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피부 좋고 머릿결이 좋고 머리숱만 많으면 다른 건 어떠해도 상관없어요 하시는 그런 말씀을 가끔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건강하고 젊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한 피부의 조건도 마찬가지로 튼튼한 피부 장벽, 그리고 진피의 환경이 건강한 그 두 가지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이제 여드름 환자분이 스케일링을 제일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해서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셨는데, 스케일링은 아무나 이제 받아도 되는 그런 시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 장벽이 깨져 있다면 스케일링 대신에 압출 관리를 진행하되 인수닉이나 LDM 같은 고밀도 초음파 시술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진피의 환경을 개선하는 시술이죠. 그리고 여드름이 있는 피부는, 여드름 부위는 일단 피부 장벽이 깨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습제 중에서도 피부 장벽에 지지일층 성분이 되는 그런 크림 종류로 바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특히나 이제 기름기 때문에 여드름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습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피부를 바짝 마르게 이제 관리를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고, 보습제는 여드름 피부에서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드름이 그 기름기 때문에 생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세정, 그리고 좀 피부를 깎아주는 그런 시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필링 성분이 과하게 들어있는 것도 많았고, 여드름 국수 도포제에도 살리실산, 레티노이드 등의 각질층을 조금 녹여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요새도 이런 화장품이나 또 국수 도포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용하면서 피부가 좀 예민해지는 것 같다 하면은 보습제를 조금 더 열심히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계속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은 이런 화장품이나 국수 도포제를 중단하고, 정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의 복용이나 도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드름이 얼굴 전반적으로 좀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진피 내에서 이제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홍조를 띠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혈관에서 염증 반응 물질들이 나와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렇게 홍조가 생기게 되면 그걸 차단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 늘어난 혈관에서 또 여드름을 또 악화시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혈관이 늘어난 상태로 오래 방치가 되면, 또 여드름이 장기간 이제 지속이 되면 주사 피부염으로까지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혈관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드름의 한 예로 살펴보았는데, 피부 시술을 할 때, 피부 질환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튼튼한 피부 장벽과 또 건강한 진피의 환경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보다 수월하게 피부를 이제 매니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더욱더 건강한 피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